이거 90쪽부터 보자. 90쪽에 1x 곱하기 4x 더하기 y제곱은 5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 후 다시 직선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는 거니 x축과 만나서 생기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우리 이제 대칭 이동할 때, 특히 원을 대칭 이동할 때는 항상 도형의 이동보다는 점의 이동이 쉬우니까 중심하고 반지름만 가지고 할 거라고 했었지. 얘는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거 이용하면 바로 해볼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9 이렇게 되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되겠다. 그럼 얘를 이제 문제에서 하나는 순서를 그대로 지키면서 해볼게. 첫 번째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달라고 했으니까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우리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y축 대칭 둘 다 하는 거니까 둘 다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2,0로 바뀔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변함없을 거다. 그 다음 두 번째로 y는 x에 대칭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둘이 자리 바꾸는 거니까 중심이 0,2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중심이 0,2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x축과 만나서 생기는 선분의 길이를 구해달라. 그래서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면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보면 중심이 여기보다 이렇게 중심이 0,2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다. 그럼 얘가 x축이 될 테니까 x축하고 만나서 생기는 선의 길이는 현이 되겠지. 여기 요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네. 이렇게 요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다. 그럼 우리 항상 현이 나오면은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 내리면 얘가 수직이 등분 될 거고 이렇게 원위의 한 점을 연결해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 길이를 구하기로 한 거지. 그럼 얘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얘가 3이고 요 길이 얼마니? 중심의 좌표가 0,2고 여기 원점이니까 요 길이 2가 되겠다. 이렇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는 루트 5인가? 그러면 x축하고 만나서 이루어지는 선분의 길이는 현의 길이는 2배인 2루트 5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도형의 이동을 이용해서 푸는 거지. 도형을 이동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도형의 이동을 이용해서 풀지 말고 중심을 이용해서 풀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서술형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풀었을 때 전혀 감점되거나 그럴 사항은 없거든.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에서 순서를 줘가지고 도형을 이동시켜서 해라라고 하면은 그냥 요걸 가지고 식을 써도 되고 우리가 원점 대칭한다는 얘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거니까 대입해가지고 식을 바꿔나가면서 해도 되죠. y는 x는 x 대신에 y 대신에 x 대입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식을 대입해서 식을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닌데 계산은 훨씬 귀찮은 거지. 다음 95쪽에 문제. 이게 뭐 비단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기존에 있던 지역에서도 학교에서 막 이렇게 부교재로 프린트 같은 거 주면은 다 안 풀어주고 몇 개만 풀어주고 꼭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셔. 그러니까 선생님 다 보면 돼. 자 봅시다. 15번. 좌표평면 위에 중심이 1,4,5년 위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원이 y축과 직선 y는 루트 3x에 동시에 접한다. 이제 순서를 가져갈 때 항상 우리가 원 같은 경우는 중심과 반지름이 전부니까 요거를 먼저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 근데 지금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3이다라고 준 거고 중심의 좌표가 이제 뭔지 모르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게.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 원이 y는 루트 3x랑 접하는 거는 중심을 구하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이 y축하고 접한다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지. 여기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면 y축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중심에서 y축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지금 반지름의 길이인 루트 3하고 똑같아야 돼.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게 이 원의 중심에 딴 건 몰라도 x좌표는 반드시 루트 3이 돼야겠구나라는 걸 먼저 알 수 있을 거고 이거를 이제 빨리 체크해야 되는 거고 중심의 y좌표는 아직 모르니까 그냥 b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문자로 이렇게 나가자.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루트 3, b다라고 놓고 그럼 이제 b만 찾으면 되지. b만 찾으면 되는데 얘는 뭘 쓰면 될 거냐면 y는 루트 3x랑 접하고 있으니까 중심 루트 3, b에서
y는 루트 3x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인 루트 3하고 같으면 되겠다를 쓰면 될 거야. 이제 문제가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중심 루트 3, b에서 y는 루트 3x 선생님이 y 넘겨서 이렇게 쓸게. 루트 3x 마이너스 y는 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인 루트 3하고 같으면 되겠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써보면 d는 루트의 x개수의 제곱 더하기 y개수의 제곱이니까 2분의 x의 루트 3 집어넣고 y의 b 집어넣으면 절대값 3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반지름의 길이 루트 3하고 같으면 되겠지. 그러면 절대값 3 마이너스 b는 2루트 3이 돼서 3 마이너스 b는 뿔마 2루트 3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b는 선생님 바로 쓸게. 3 플러스 2루트 3이거나 3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 루트 3이 대충 얼마지? 루트 3이? 1.7 그치 1.7 정도 된단 말이야. 그치? 2루트 3이 3.4 정도 되잖아. 그럼 얘는 양수라는 뜻이고 얘는 음수라는 뜻인데 우리 문제에서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고 싶다고 했으니까 b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지. 그래서 요게 되겠다. 그래서 중심의 y좌표 b는 3 플러스 2루트 3 4번이 되겠지. 원이 많이 어려운데 어제 선생님이 살짝 들었는데 시훈이가 원 어렵다는 거 맞나? 네 그걸 들으면 문제를 풀어보면 늘 중심과 반지름만 가지고 모든 걸 하게 될 거라서 그거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히면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어.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지금 이 문제는 주어져 있으니까 뭘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거야. 막 공식 있잖아요. 이랬을 때 무조건 이걸 사용하는 그러면 좀 헷갈려요. 공식을 무조건 쓰는 거는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 내가 이제 선생님이 무조건 요 공식을 쓰겠다. 특히 원에서 공식을 쓰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있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항상 요런 형태로 식이 나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요거 위에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사용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요 접선의 방정식이 x 대신에 x좌표 하나 집어넣고 y 대신에 y좌표 하나 집어넣으면 된다.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무조건 이제 이때 요 공식을 쓰겠다는 거고 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 때 항상 식이 하나 모자를 거거든. 그 필요한 식 하나가 x1, y1이 요 원위의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이다라는 식을 하나로 또 쓸 수 있어요. 요거 두 개를 이제 꼭 쓰겠다는 거야. 원에서 공식을 무조건 써서 푸는 거는 딱 요거밖에 없어. 다른 거 말고 공식을 막 많이 가르쳐서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쓰라고 해도 그래도 쓰면 안 돼. 공식은 안 쓰면 좋아. 이것만 딱 기억해. 다음 16번 보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얘랑 일치한다.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y는 x제곱으로 옮겨지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자 이제 한번 해볼게.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을 첫 번째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겠대. x축 대칭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누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 된다라고 했어. 선생님 이거 쉽게 푸는 방법이 있고 좀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둘 다 설명을 해볼게. 정석적으로 푸는 거는 진짜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우리 x축 대칭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이렇게 대입하기로 했잖아. 그럼 대입해볼게. 여기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얘가 x축 대칭은 함수식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축으로 플러스 n만큼 y축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이동 시켜달라고 했잖아. 얘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n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해볼게.
여기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이렇게 대입하지. y 마이너스 n은. 그다음 여기 있는 x 대신에 통째로 x 마이너스 n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2배 통째로 x 마이너스 n이니까 전체 제곱 플러스 4배에 여기 x 대신에도 x 마이너스 n 더하기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얘가 요거랑 완전히 같아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식을 전개를 해볼까? 전개를 해보면 선생님이 천천히 해볼게요. y는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2mx니까 마이너스 2고 그냥 플러스 4mx 플러스 4x니까 플러스에 4m 더하기 4x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2m 마이너스 2m 제곱 마이너스 2m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4m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n이 넣으면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나오는데 얘랑 똑같아져야 되는 거지. 이 둘이 지금 완전히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2차항은 똑같지? 1차항이 똑같아. 4m 더하기 4랑 마이너스 8이랑 같아야 되는 거지. 4m 더하기 4랑 마이너스 8이랑 같아야 되니까 m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여기다 써볼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12 더하기 3 플러스 n이거든. 그럼 계산하면 n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이게 상수항 플러스 1하고 같아야 되니까 n은 4가 됩니다. 이렇게 찾는 거지.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는 뜻이네. 이제 문제를 마저 풀어볼게.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y는 x제곱으로 옮겨지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누구를 어떤 함수를 첫 번째로 요 순서를 똑같이 시키는 거지. x축 대칭한 다음에 두 번째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x제곱이 되니를 물어본 거야. 그럼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거꾸로 푸는 게 좋은 거지. 거꾸로. 근데 순서도 거꾸로 해야 돼. 자, 얘를 x축 대칭한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4만큼 삼기면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럼 거꾸로 한다는 건 y는 x제곱을 첫 번째로 뭐부터 해야 될까? 요걸 거꾸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애가 이렇게 있을 때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옮기고 싶었던 거니까 거꾸로 하면 x축 방향으로 얼마큼 가야지? 그치,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가면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두 번째로 해야 돼. 그치, 똑같이 x축 대칭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나오겠다. 그러면 x축으로 3만큼 옮기겠다는 건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고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는 건 우리 y 대신에 y 플러스 4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여기다 써보자. y 플러스 4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이렇게 바뀌겠다.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4가 됐고 걔를 x축 대칭하겠다? x축 대칭하겠다라는 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다 바로 써보면 마이너스 y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4가 돼서 y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답이 되는 거지. 전개를 구하는데 만약에 서술형이면 전개해서 써주는 게 좋아. 나는 우리끼리 풀 때는 난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해주는 게 좋아. 자, 이게 지금 정서적으로 푼 거거든. 정서적으로 푸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은 거지 절대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하라는 대로 쭉 해나가면 되는데 이게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니야. 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걸 선호하냐? 선생님이 원의 방정식 할 때 나는 이렇게 도형 이동을 안 하고 중심만 이동할 걸 썼지. 왜냐면 반지름은 안 변하거든.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에서 반지름은 안 변하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걸 선호하지 않아. 자, 이차 함수도 똑같아. 한 번만 생각해봐. 이차 함수에서 원의 중심처럼 중요한 게 하나가 있거든. 그게 뭘까?
이차 함수에서 원의 중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뭐냐면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그 다음에 이 원에서 반지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하나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번만 해봐. 이차 함수에서 원의 반지름처럼 약간 고유값처럼 느껴지는 애가 있거든.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면 다 합동이지. 직선. 그게 이차 함수에서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잘 모를 거야. 선생님이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차 함수가 이 휘어진 정도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좁게 휘어질 수도 있고 넓게 휘어질 수도 있지. 이걸 이제 휘어진 정도를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였어. 선생님이 이차 함수 할 때 설명 한번 했었는데 아마 써먹을 일 없어서 다들 까먹었을 거야. 이차 함수에서 그래프의 개형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결정해. 그래서 선생님이 때 한번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은 아이들은 다 포개진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이게 이 두 가지가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거든. 그럼 내가 어떤 이차 함수를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을 했을 때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안 달라져. 이게 핵심이야. 뭐만 생각하면 돼? 꼭지점만 생각하면 돼. 그럼 지금 봐봐.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표준형으로 바꾸면 선생님이 빠르게 해볼게. 얘는 2배 x 마이너스 1의 제곱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다. 얘는 얘거든. 얘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2고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5인 2차 함수야. 그림을 좀 한 번만 생각해볼게.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생겼고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5인 2차 함수가 있어.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나 한번 써볼게.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첫 번째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얘를 x축 대칭 이동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얘가 1, 마이너스 5니까 x축이 대충 여기쯤 이렇게 있을 거거든. 얘를 x축 대칭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몇으로 바뀌겠니? 꼭지 똑같이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되니까 1, 5가 되겠지. 꼭지점의 좌표가 1, 5가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가 될까? 얘가 아래로 블록이었던 애가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바뀔 것 같아. 최고차항수가 음수가 되겠지. 근데 이 크기는 바뀌지 않을까? 그래프의 개형이 바뀌지 않으니까 최고차항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얘가 밑으로 있던 애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접혀 올라갈 테니까 위로 블록이 될 거고 이 휘어진 정도는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값의 크기는 바뀌지 않고 부호만 바뀌는 거야. 그럼 얘를 다시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옮겨줘. 이거 지금 1, 마이너스 맞니? 내가 아까 계산을 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니겠구나. 네. 얘 꼭지점의 좌표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바뀌니까 1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옮기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5 플러스 n이 될 거고 최고차항 개수는 안 바뀌겠지. 평행 이동에 의해서 최고차항 개수가 바뀌진 않을 테니까 최고차항 개수는 똑같이 마이너스 2일 거야. 얘가 지금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요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얘는 지금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16 마이너스 8이니까 8 이렇게 되겠다. 얘는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9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이라는 말이지. 요 둘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n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고 n이 4구나라는 거를 똑같이 아까처럼 찾을 수 있다. 계산이 훨씬 쉬워지는 거지. 그래서 늘 내가 도형의 이동보다 점의 이동이 좋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바꿨을 때 y는 x제곱으로 옮겨지는 애를 찾고 싶은 거잖아. 다시 얘기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애거든. 그럼 걔를 이제 거꾸로 가볼게. 0,0인 애를 거꾸로 갈 거니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가야겠지.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최고차의 개수는 1일 거야. 걔를 다시 x축 대칭한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꼭지점을 x축 대칭하니까 꼭지점의 y좌표의 부호만 바뀌어서 3,4가 될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우리 아까 봐서 알지만 x축 대칭하면 최고차의 부호가 바뀐다는 걸 확인했거든.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1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3,4인 이차 함수는 아까랑 똑같이 요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의 이동만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야. 이게 교과서에는 빠진 내용이 되는 거지. 근데 왜 문제가 나오냐? 점의 이동을 안 하고 도형의 이동으로도 풀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점의 이동으로 한글 바라는 거고 지금 너희는 점의 이동으로 하는 게 이해가 되면 하면 좋고 안 되면 도형의 이동으로 해도 전혀 안 될 건 없기 때문에 다만 내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조금 이 정도 할 줄 알면 이런 게 이제 약간 1등급을 가는 기회인 거지. 저기서 동그라미 친구는 마이너스 2,3 또큰 동그라미. 요거 마이너스 2,9. 아, 요거 표준형으로 바꾼 거. 요거 쓴 거야. 이게 전이 그거보다 빠르다. 훨씬 빨라. 선생님 지금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진짜 속도만 비교하면 한 5배 빨라. 계산도 훨씬 편하. 훨씬 편하. 근데 이 문제가 점의 이동을 풀면 조심해야 될 게 x축 대칭했을 때 최고 차의 수가 바뀐다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니까 최고 차의 수가 부호가 바뀌는구나 라는 거를 꼭 체크해야 되는 거지. 이게 훨씬 빠른 것도 빠른 건데 쉽지. 이해만 한다면 하는 거는 더 쉬워. 자, 17번에 자, 직선 2x-y 더하기 a는 0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후 다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을 1만큼 평행 이동시켰더니 이놈의 넓이를 이동했다. 문제를 좀 끊어볼게.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보자. 지금 2x-y 더하기 a는 0을 자, 첫 번째로 y는 x에 대칭 이동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겠다. 여기까지만 먼저 해봅시다. 여기 y는 x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하는지를 했었냐면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을 거지. 그럼 여기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니까 식이 2y 마이너스 x 더하기 a는 0 이렇게 될 거야. 이게 y는 x 대칭 이동 식이 되겠지. 그다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는 건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할 거고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건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 통째로 바꿔줬네. 요 y 대신에 요거를 써주면 2배의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요 x 대신에 통째로 요거를 바꿔줄 거니까 x 플러스 2 더하기 a는 0이 되겠다. 조금 이쁘게 정리해보면 이쁘게 정리해서 여기다 쓸게. 그러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다. 얘가 이제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온전히 끝낸 식이 됐어. 얘가 이제 두 번째 문제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데 자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지? 그치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거지. 이거 우리 중심의 좌표 정도는 바로 구할 수 있잖아. 반지름의 길이 필요 없으니까 이게 완전 제곱이 되려면 x-2의 제곱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y 플러스 3의 제곱이 이렇게 될 테니까 중심의 좌표 2, 마이너스 3이다. 얘가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는 뜻이니까 x에다가 2 집어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더하기 a 마이너스 4는 0이 성립해야 되니까 그렇지. a는 12가 되겠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도형이동과 대칭 이동을 하라는 대로 해보고 잠깐 이거 설마
근데 저번에 점의 이동이랑 직선의 이동은 x와 이동할 때 더 안 바뀌고 들어가라고 적었어요. x가 이동할 때. 아 그건 점의 이동. 점만 점은 그대로 하는 거고 도형의 이동은 거꾸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선생님 우리 95쪽 풀어야 된다. 94쪽 풀고 있어요. 자 만약에 점 2,3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옮기겠다고 하면 점은 그냥 더하면 돼. 그냥 4,3이 되는 거지. 근데 식을 이동해. 식을 이동시킬 때는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킬 때는 부호 거꾸로 x 대신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지. 직선이랑 그래프랑 원이랑 그치. 싹 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저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뭐 함수든 직선이든 이차함수든 원이든 다 저렇게 하니까. 아니 뭐 문제 신나게 풀고 있었는데 괜찮아. 어차피 다 좋은 문제였어. 자 21번. 자 95쪽에 순지. 자 21번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바이 마이너스 10은 0과 합동인 원 모양의 종이가 좌표평면 위에 이 원과 겹쳐있다. 그림과 같이 이 원의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을 접는 선으로 해서 원 모양의 종이를 접었더니 접힌 부분이 3,0에서 x축에 접했다. 자 지금 이제 이 문제 접었던 거 이거 풍산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는데 지금 요 선생님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 요렇게 접기 전의 원, 이 접기 전의 원이 지금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5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니? 35, 30,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이네.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이야. 걔를 이렇게 접었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볼게. 이 접힌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 접힌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얘도 원의 일부분이지. 원의 일부분인데 원은 모든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은 모두 합동이잖아. 그럼 이 접힌 원도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원의 일부분이니? 그치. 얘도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의 일부분이니까 이거를 내가 완성을 시켜볼게. 이렇게 완성을 시켜보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을 이렇게 완성을 시키면 내가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뭘까? 이 원이 어디서 x축하고 접하고 있냐면 x는 3에서 x축과 접하고 있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중심에서 이 접점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 뭐랑 똑같아야 돼?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원은 중심의 x좌표가 얼마야? 여기 3에서 x축에 접하고 있으니까 중심의 x좌표가 3이 돼야 되고 중심의 y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치. 3,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요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6의 제곱은 36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두 원을 모두 찾았으니까 뭘 쓸 수 있을 거냐면 뭘 찾을 수 있을 거냐면 요 PQ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다. 요 PQ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지.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냐면 그냥 빼면 된다고 했지. 빼면 되니까 전개 요거 선생님 요거 전개해서 여기 밑에다 써볼게. 요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y 맞지. 그 다음에 36, 9 마이너스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빼버리자. 이렇게 빼버리면 공통면의 방정식이 없어지고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9는 0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옵니다. 요 PQ가 요 식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지금 PQ 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잖아. 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는 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릴 거지. 요거를 쓸까? 이제 검정 이거 그냥 빨간색으로 해놓을까? 빨간색으로 해놓은 요놈의 중심이 3, 마이너스 6이니까 중심에서 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현이 또 수직 이등분 될 거고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지. 그럼 지금 얘는 반지름의 길이 6이지. 반지름 길이 6이고 요 점은 요 길이는 중심 3, 마이너스 6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이제 이렇게 써볼까? 3, 마이너스 6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면은 루트 20분의 절대값에 3 집어넣고 마이너스 1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24 5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2루트 5니까 2루트 2분의 루트 5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루트 5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5다. 와 이거 너무 계산 너무 심하다. 그러면 요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에 6의 제곱 36에서 2분의 5의 제곱 4분의 5 빼면 되지. 이렇게 루트 하고 싶지 않은데 4분의 144 4분의 139 내가 계산 못해서 잘못한 건 아니지. 얘가 2분의 루트 139가 나온다. 139는 소인수는 안 되지 않나? 계산 맞는 건 좀 한 번만 하면 돼. 오 맞아. 놀랍게도 맞아. 요 길이가 하나가 2분의 루트 139니까 선의 길이는 2배 하면 루트 139가 답이 되겠다. 요거 이제 풍산자에도 있는 문제였는데 접었다라고 하면 원은 항상 반지름의 길이가 합동이니까 제가 지금 x는 3,0에서 x축하고 접하고 있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식을 찾을 수 있고 두 식의 차를 이용해서 공통연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였던 거지. 얘는 이제 방법을 모르면 풀기가 힘들어서 방법을 꼭 숙지해야 되는 거죠. 얘는 지금 꼭 숙지하고 있어요. 다음에 20. 지금 점 1,3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의 그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B라고 할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얘도 지금 이제 점 1,3에서 접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릴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두 개를 그었을 때 요 길이선 AB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얘도 핵심은 AB가 현이다라는 거거든. AB가 현이다라는 걸 꼭 알아야 되고 지금 중심 여기 원에다가 원의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고 지금 그림을 좀 그릴까? 이게 그림이 좀 왜곡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왜곡돼가지고 되게 지금 이상하게 보일 거거든. 한 번만 선생님 그림을 그려볼게. A가 지금 접점이잖아. 이게 접점이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수직이야. B도 지금 접점이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또 수직이야. 그리고 P에서 이렇게 지금 접선을 근 거잖아. 이렇게 접선을 근 거니까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정사각형이에요? 맞아. 이게 정사각형이 돼. 아니다. 잠깐만. 아니야, 정사각형은 아니야. 정사각형은 아니고 지금 보면 PA의 길이랑 PB의 길이 어때야 될까? PA의 길이랑 그 지구 같아야 돼. 이거 같아야 돼. 얘랑 얘도 지금 반지름으로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지금 너무 왜곡돼 있는데 이거 그림 좀만 다시 선생님이 여기서 그려볼게.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밖에 점에서 이렇게 1,3에서 접선을 봤어. 1,3 여기쯤 다시 이렇게 좀만 왜곡해서 그려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접선이 뭐 이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원이 있어. 중심이 있고 여기가 접점 A 여기가 접점 B다. 여기가 P가 있다.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선생님 한쪽만 그려볼게. 여기 이렇게 하면 얘네가 지금 수직이야. 그 그림이 지금 너무 자, 여기 수직이야. 그럼 잘 봐봐.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면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이거든.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뭐가 제일 좋을까?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데 지금 AB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거든요. 아 그림이 너무 찌그러져가지고 뭔가 잘 그릴 수가 없네. 좀 방법 없어. 그림을 제대로 봐야지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거든. 그림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요걸로 할게. 요걸로 해보자. 잘 봐봐. 이거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지금 이 문제가 늘 이렇게 풀게 될 거거든. A, B가 현이지. 그러니까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수직이잖아. 그게 늘 어디랑 연관이 있으냐면 접점이랑 연결이 돼. 왜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지금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중심하고 요 밖에 접점을 연결하면 항상 현이랑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선생님이 요 삼각형만 떼가지고 생각을 해볼게. 요 삼각형 있지. 요 삼각형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떼볼게. 이렇게 그림 그리기 좋게. 여기가 지금 점 P고 여기가 A가 있어. 이게 직각이야 지금. 왜냐면 접선이랑 원의 중심하고 접점하면 수직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A, B가 현이 있잖아. 현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거든. 현이 이렇게 있으면 얘도 수직이야. 여기 B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 얘랑 길이가 같아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요 삼각형 OPA 있지. 삼각형 OAP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요 길이 성분 AP랑 OA를 밑변하고 높이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OA 곱하기 AP. 요걸로 하나 생각할 수 있어. 요걸로 하나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뭘로도 생각할 수 있냐면 OP. 요 OP를 밑변으로 놓고 선생님이 요 점을 H라고 이렇게 수선해 발리는 점을 OP를 밑변으로 놓고 AH를 높이로 놓는 거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OP 곱하기 AH의 길이가 같아야 돼. 여기 이제 넓이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인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게 이 길이를 구하면 요거의 두 배가 현의 길이를 구한다는 걸 이용해서 요거를 찾고 싶은 거지. 하나만 해볼게. 자, OA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루트 6이야, 루트. 조심해. 루트 6. 루트 6. 그 다음에 AP의 길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아직 못 찾아. 근데 요거를 알 수 있죠. OP. 여기가 지금 0,1이고 요점의 작도가 1,3이잖아.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보면 지금 루트 10이야. 얘가 루트 10이야. 그럼 봐봐. 얘가 루트 10이잖아. 얘가 루트 6이거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걸 찾을 수 있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얘가 2야. 이 길이가 2야. 이 둘이 같아야 돼. 그럼 AH를 찾을 수 있다. 그럼 약분하면 요거 없어져서 루트 6은 2분의 루트 10 곱하기 AH 이렇게 되겠다. 그럼 AH는 루트 10분의 2 루트 6. 선생님 무슨 이렇게 쓰게? 루트 10분의 2 루트 6이니까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루트 4. 맞지? 그러면은 5분의 2 루트 15야. 이렇게 나온다. 아, AH가 5분의 2 루트 15다. 그럼 AB는 2배 하면 되니까 5분의 4 루트 15가 답이 되는 거지. 얘는 이렇게밖에 못 풀어. 이 전형적인 모의고사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완전히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완전 중학교 도형을 이용해서 푸는 거지. 얘가 지금 그림이 좀 여기가 빔이 좀 찌그러져가지고 되게 좀 이상하게 보여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잘 그려봤는데 이 직각삼각형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하면 중심하고 요 밖에 접선을 그은 점을 연결하면 현하고 수직으로 가는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이 찌그러져서 그게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이걸로는 지금 전혀 보여줄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그림을 다시 그렸던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는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지.
23번. 1사분면 위의 점 A, A, 플러스 4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점을 b라고 하고 점 b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c라고 하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48이다. 자 지금 자 A가 이거 이제 쉽게 할 수 있어. A가 A 플러스 4고 그 다음에 점 B는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둘이 자리를 바꾸면 되지. 그래서 A 플러스 4,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점 B를 원점 대칭 이동시킨 점을 C라고 하면 C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되겠다.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48이라고 했잖아. 그 신발끈 공식 그거 써도 돼. 그거 써도 되고 아니면 그림 그려 써도 돼. 둘 다 해볼게. 만약에 신발끈 공식 그걸 쓴다고 치면은 2분의 1에 자 그대로 써보는 거야. 자 A 플러스 4 그 다음에 A 플러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처음 쓴 거 그대로 한 번 더 써줄게. 이게 문자로 돼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게 이거의 장점이거든. 그럼 지금 오른쪽으로 곱한 거는 더할 거니까 그대로 쓸게. 이게 절대값을 쓴다는 걸 좀 조심해야 돼. 절대값에 이렇게 하면 a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는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에 a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또 뺄 거니까 마이너스에 a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a 이렇게 하면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거 좀 없앨까 없앨까?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에 절대값에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2a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다 이거 꽤 생각보다 이쁘게 나오네. 마이너스 2a 제곱 2a 제곱 없어져서 8a니까 마이너스 16a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온다. 이 생각보다 되게 이쁘게 나온다. 그럼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이구나.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넓이가 나왔어. 얘가 48이 되고 싶대.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 벗기면서 뿔마 붙이면 되니까 얘가 뿔마 48이다. 그러면 만약에 8a는 플러스 뿔마 8a는 3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54가 되거나 그럼 a는 4 또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1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a가 양수여야 되지. 그래서 a는 4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신발끈 공식 선생님이 이거는 외워두면 되게 유용하게 쓰인다라고 말했던 게 문자로 되어 있어도 쓸 수 있어서거든. 선생님이 원래 좌표 평면에 해서 그림 그려서 하는 걸 제일 선호한다고 그랬잖아. 그거의 단점이 뭐냐면 문자로 되어 있을 때 못해. 근데 얘는 문자로 되어 있어도 할 수 있어서 이거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돼. 이 정도만 할 수 있어서 괜찮고 이걸 만약에 정석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석적으로 하려면 a, a 플러스 4가 여기쯤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칭시키면 b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 b가 a 플러스 4, a 이렇게 있을 거고 얘를 원점이동 대칭한 거니까 c가 여기쯤 있을 거야.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정석적으로 하려면 요 두 점 a랑 a 플러스랑 b, a 플러스 4,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가지고 점 C에서 직선의 방정식까지의 거리를 찾아야 돼. 그럼 이게 a에 대한 식이 나올 거야. 그리고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이걸 밑변으로 쓰면은 또 이것도 a에 대한 식이 나오거든. 그럼 2분의 1 곱하기 성분 AB의 길이 점과 점 사이 길이를 구하고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하면 정리하면 요 식이 나와. 나오긴 나와. 근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이 공식은 선생님도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도움이 많이 되시죠. 점 24번. 자,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하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 직선의 방식. 이거 선생님이 방법을 좀 알아야 된다고 했거든. 지금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교점을 좀 한 번만 그려볼게.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 연립 방정식으로서 교점을 좀 한번 찾아보면 얘는 x는 1 나오네. x는 1 나오고 y는 1 나온다. 교점이 1,1이 나와. 지금 그림을 좀 한 번만 그려보면 여기 1,1이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1,1이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 직선을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이건 선생님이 방법을 조금 기억하자고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할게. 1,1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 직선 중에서 원점과 가장 멀리 떨어진 직선은 누구냐면 원점하고 1,1을 연결한 이 선과 수직인 직선. 얘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이거보다 먼 직선을 만들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원점에서 1,1까지의 거리인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게 답은 루트 가장 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구나.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랬으니까 이 원점과 1,1을 연결한 선하고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지. 그럼 지금 원점에서 1,1까지가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돼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답이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돼. 모르면 못 푸는 거지. 왜 얘가 제일 먼지를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보면 왜 얘가 제일 먼지? 만약에 1,1에서 이렇게 약간 조금만 요 직선보다 삐뚤어진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요 직선하고 원점하고의 거리는 누구니? 원점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요게 원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떤 임의의 직선을 만들었을 때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생각을 하면 이 원점하고 1,1을 지나는 선하고 무조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게 돼. 어떤 직선이든지 간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면 0,0에서 1,1이 일종의 빗변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항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빗변보다 무조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가장 길 때가 언제다? 요거랑 같이 수직이 될 때다. 이게 제일 길 때다를 이번 내신절 위에서만 꼭 기억하면 돼. 이게 y는 x축 위에는 전혀 가능. 아니 아무 때나 다 괜찮아. 어떤 것은 상관없어. 어디든 다 돼. 항상 두 점을 연결한 거랑 수직일 때가 가장 멀리 떨어진 거다. 진짜 이번 내신 때만 딱 기억하면 돼. 이게 되게 치사한 문제. 다음 25번. 자, 근데 선생님이 좀 바로 표준을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첫 번째 원을 5원이라고 하면 얘는 x-5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25, 16, 49, 9니까 반지름 길이가 3이요.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x 플러스 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첫 번째 원은 중심이 5,4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나오고 두 번째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다. 그럼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중심이 5,4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있고 자 여기 이렇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어.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요거 위에 원 위, 5원 위에 한 점을 P를 이렇게 잡고 P를 하나 이렇게 잡고 요거 위에 한 점 Q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선분 PQ가 가장 길 때와 가장 짧을 때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원의 점들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랑 가장 가까울 때를 골라달라는 거지. 그럼 늘 이 문제는 어떻게 풀겠다?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서 연장선을 쭉 이렇게 걸어놓은 거야.
이렇게 쭉 걷는 거지. 그러면 언제가 가장 짧을 거냐면 여기 이 연장선상 위에서 가장 짧게 생기는 점 여기랑 여기일 때 얘가 P1이고 얘가 Q1일 때 요 길이가 가장 짧을 때가 될 거고 여기에 P2가 있고 여기에 Q2가 있을 때 이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될 거다. 최대값이 될 거다라는 거지. 우리는 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다?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죠. 그럼 지금 3,-2에서 5,4까지의 거리는 10 나왔네 10. 요 길이가 10이네. 그리고 요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이고 얘도 있고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요게 3이고 요게 3이니까 가장 짧을 때는 10에서 3 빼고 2 빼면 되니까 얼마? 5가 되겠다. 어떻게 10이야?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서 5,4까지 점과 점 사이로 있으면 루트에 5에서 마이너스 3 빼면 8이니까 8이죠. 4에서 마이너스 2 빼면 6이니까 6이죠. 이게 100이니까 10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은 5가 될 거고 최대값은 10에서 3만큼 더 가고 2만큼 더 가면 되니까 최대값은 15다. 그래서 제일 짧을 때는 5고 제일 길 때는 15가 되겠지. 그래서 항상 중심과 반지름. 올림포스는 진짜 반복해서 많이 풀어와. 너희 학교는 올림포스를 반복해서 많이 푸는 애가 승리자가 될 거야 진짜. 이게 시간 싸움이라 망설이지 않고 풀 수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 안 되면 또 보고 하면 되니까 선생님이랑. 시온이도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니? 저 질문까지는 아니고 해설지인데 많이 모르겠는데 이렇게 접근해보면 아니 공식이야 공식.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절대 안 돼. 우린 절대 안 해. 이거는 그냥 그 D는 R 그치. 그걸 쓰면 되는 거지. 우리 좀만 쉬었다가 이제 집 밖으로 가면서. 저는 하루 2시까지 오늘